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연말 그리고 내년 경제 그리고 금융시장이 회복할 수 있다는 의견과 근거를 제시하는 이런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지표를 통해서 과연 이런 근거들의 논리가 정확한지 팩트를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양국이 11월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협의를 확장하여 스몰딜에 이어 좀 더 포괄적인 합의안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중 무역 합의가 진전이 되면서 막연하게 경제가 살아난다 또는 합의가 타결된다 해도 경제가 절대 살아날 수 없다 등의 근거 없는 의견이 많습니다. 사실 경제는 변수가 많고 미래를 정확하게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의견이 맞게 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어느 누군가는 그것 봐라 내가 맞췄지라면서 비아냥거릴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그런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닙니다. 현재 경제 현상을 알 수 있는 경제지표에 근거해서 인과관계가 맞는 예측입니다. 즉 논리에 맞는 전망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자, 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구독자님들 대부분 저의 의견을 듣고 싶은 이유가 바로 경제지표에 근거한 논리를 듣고 싶어서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혹시 당장 내일 또는 다음 주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을 원하신다면 저는 100% 맞출 수가 없다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현재 경제지표들과 이런 정치적인 사건들, 이슈들을 성실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논리적으로 전망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모든 경제 변수를 점검하고 정치적 변수까지 예측할 수 없기에 미래를 정확히 맞추지는 못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따라서 경제지표에 근거한 인과관계가 확실한 미래의 전망을 듣고 싶으시다면 제 채널을 지속적으로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미국과 중국의 합의 기대감은 채권 시장에 가장 빠르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동향은 국채금리에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데요. 특히 신흥국 시장에 외인 자금의 유출입이 나타나고요. 이것을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면 금리가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말은 국채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즉 안전자산을 선호하던 이런 외인 투자자 또는 기관들이 안전자산이었던 국채를 매도한다는 의미이고요. 반대로 위험자산인 주식을 매수해서 주식시장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채권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의 원리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국채를 한 달 전에 100만원 매수했다고 하겠습니다. 당시 매수한 국채는 1만원당 매년 200원을 이자로 지급하며 100만원을 매수했으므로 매년 우리는 2만원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국채 금리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2%이던 금리가 1%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매수한 채권은 지금 발행되거나 거래되는 1%의 이 동일한 국채에 비해서 매년 이자를 2배나 더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채권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 달 전에 내가 매수한 채권의 이 가격은 약 8% 이상 급등을 합니다. 자, 이렇게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면 반대로 채권 금리는 하락하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자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1만원에 이 채권을 매수했다면 200원을 받는 것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 가격만 변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면 채권 금리가 하락하고요. 반대로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채권 금리는 상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주제가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원인은 안전자산 선호로 그동안 국채를 매입했던 외국인 기관이 국채를 매도하면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현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채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안전자산인 미국채로 자금이 몰렸고 국채 가격이 상승하고 금리는 하락했던 것이죠. 그러나 최근 스몰딜에 이어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공격적인 트윗을 중단하는 등 추가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압박하던 이 미 연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비난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채권 시장에 참여하던 투자자들은 기존의 기준금리 인하가 더 빠르고 강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지만 이제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한 번 정도 더 있거나 또는 아예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늘어나면서 채권을 매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동안 차익을 많이 얻었으니까요. 이제 이것이 어떻게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지 이 근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채는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고요. 신흥국 주식 및 그리고 일부 신흥국의 채권은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질 때는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국채금리의 상승이 나타나고요. 해당 자금은 선진국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더 높은 신흥국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MSCI 신흥국 증시 인덱스입니다. 그림과 같이 미국채 금리와 MSCI 신흥국 증시 인덱스와 차트 모양이 유사하게 나타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채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때 국채 금리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자금이 신흥시장 주식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주가는 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채 금리와 신흥국 주식시장 움직임은 장기간 봤을 때 상당히 일치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신흥국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주식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이렇게 안전자산인 채권에서 위험자산인 주식으로 글로벌 자금이 흐르는 움직임과 달러 약세 및 신흥국 통화 강세의 움직임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신흥국 통화가 강세가 되면 외인 자금은 환차익을 노리기 때문에 신흥국의 주식 및 채권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의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거죠. 자, 지금 그림의 검은색 선은 원달러 환율이고요. 수치가 하락할수록 원화가 강세가 되는 것이며 증시가 상승합니다. 자, 그리고 그림의 붉은색 선은 미국채 10년물 금리입니다. 미국채 금리는 통화량 증가의 영향으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원달러 환율과 등락의 움직임은 중장기적으로 반대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의 검은색 선인 미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채권의 자금이 이탈을 해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이렇게 미국채에서 빠져나온 자금은 미국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신흥국 주식시장으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외인들 자금이 환손실이 나기 때문에 이탈을 하죠. 그래서 반대의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셨죠?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6개월 이상의 중장기적인 흐름의 차트죠. 따라서 한 주, 한 달 등의 짧은 기간을 두고 원달러 환율과 미국채 흐름이 다른데요? 이런 질문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이러한 환율의 움직임이 지속될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즉 채권에서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신흥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신흥시장의 경제가 회복할 가능성이 높은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미 연준의 국채 매입 등 통화량 확대 정책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금융 전략이 위안화 강세 및 이에 따른 프록시 통화인 원화의 강세까지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현재 중국은 미중 무역 분쟁의 장기화로 GDP 증가율 하락과 위안화 약세로 외인 자본 이탈이라는 이런 두 가지 심각한 문제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지표를 못 믿는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GDP 수치 조정일 것입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정한 GDP 목표치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조작된 수치를 중앙정부에 제공하고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모든 경제지표의 신뢰도는 바닥인 상황이죠. 자, 누구도 중국 정부의 경제지표를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결국 첫 번째 문제인 GDP는 중국 정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조작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인 외인자금 이탈 문제가 남았죠. 그런데 이 외인자금 이탈 문제는 중국 정부가 조작해도 들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중국 정부의 조작 가능성이 농후하며 향후 큰 위기로 전이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중국에서 시작된 다음번 위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한 나라의 국제적인 자본 거래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국제 수지라는 건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국제 수지는 경상수지와 자본금융 계정의 합입니다. 경상수지는 쉽게 이 나라가 달러를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를 알 수 있는 지표이고, 자, 자본금융 계정은 금융의 이동이 어떻게 흘러갔느냐를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 중국의 경상수지인데요. 경상수지가 흑자이고 중국의 자본금융 계정을 보면 자본금융 계정도 흑자입니다. 경상수지로도 달러가 중국에 들어오고 자본금융 계정에서도 중국에 달러가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중국 정부의 데이터를 보면 국제수지에서 엄청난 흑자를 보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본금융 계정에는 외환보유고의 증감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림과 같이 이렇게 자본금융 계정이 흑자를 보이려면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이런 식으로 크게 감소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대체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중국 정부가 확인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국 정부는 이렇게 확인하지 못한 돈을 오차 및 누락 항목이라고 표기를 따로 하고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감소하는 만큼 중국의 자본수지 오차 및 누락 항목에서 거의 500에서 1000억 달러에 가까운 자금이 중국 정부가 확인하지 못한 사이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현재 3조 달러인데, 자, 이렇게 매년 4천억 달러 이상의 돈이 빠져나간다고 하면 곧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소진될지도 모르며 현재 중국의 외환 보유고 자체가 충분한지조차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부분 또한 중국 정부의 데이터를 전 세계가 신뢰하지 못하는 큰 이유입니다. 과연 이 돈은 어디로 나가는 것일까요? 자, 음모론적인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팩트가 아니므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위안화 환율이 추가로 약세가 되면서 외인 자금마저 이탈이 가속화되면 중국 자본금융 계정에서 적자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사실상 1997년의 이 외환위기처럼 중국에선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안화 환율 7위안 이상은 중국의 입장에서도 위험하다는 것이죠. 환율이 더 오르면 외인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중국 정부가 마음대로 해외 자금 인출을 차단하면 그 다음 중국에 투자할 외국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 중국 정부는 미중 간 무역 합의에서 중국으로 외인 자금이 더 유입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이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향후 미중 간 합의에서 나타날 중국 정부의 입장은 금융시장 개방과 외인 자금이 중국으로 더 들어오게 만드는 이런 위안화 환율 하락이라든가 이런 수순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전자산인 채권에서 위험자산인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채 및 우리나라 등 국채금리의 반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험자산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및 중국 등 신흥국의 증시로 자금 유입은 더 빨라집니다. 또한 환율의 방향도 중국 및 우리나라 등 신흥국 통화 강세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이에 따라서 외인 자금이 유입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미중 간 합의에서도 중국 정부는 외인 자금 유입 및 위안화 강세를 위한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내년 우리나라 경제 및 금융시장이 회복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경제지표를 통한 근거를 제시하는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전 시간부터 환율부터 해서 미중 무역 합의, 그리고 중국의 경제 상황, 미 연준의 통화 확장 정책, 그리고 원달러 환율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설명드리면서 우리나라 연말 또는 내년에 경제와 금융시장이 회복할 수 있다는 이런 근거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에이펙 정상회담 이전에 합의가 갑자기 틀어질 만한 커다란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기대감은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잠시나마 회복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